있습니다.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우리 정부가 규탄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최혜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엽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관련 의혹 핵심 3인방이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난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두 사람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연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어진다는 절기 하지인 오늘 중부지방엔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남부지방엔 주말 강한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맺은 조약의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어느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즉시 군사 원조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사실상 군사 동맹이 복원된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러시아가 자동 개입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권용범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안보 관련 조약을 북한이 하루 만에 공개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공개된 조약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제4조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지난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동맹조약 제1조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번 조약에선 침략당한 나라와 그 동맹국의 자위권을 인정하는 유엔 헌장 51조와 양국의 국내법에 준한다는 문구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우리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동맹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으며 제4조 조항이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자동 군사 개입을 전제로 하는 군사동맹을 의미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지체 없이라는 표현 자체가 국내 법에 대한 조건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 개입에 준한다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합의 수준이 예상을 뛰어넘는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외교적으로 최대 승자가 됐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사실상 군사 동맹이 된 북한과 러시아의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는 카드를 꺼냈는데요. 여기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살상 무기를 보내는 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주진희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 공격을 가정하여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있었지만 이를 재검토하고 살상과 비살상 등 다양한 옵션의 무기 지원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또 대러 수출 통제 품목 243개를 추가로 늘렸고 러시아와 북한의 선박과 기관, 개인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우리 정부 발표에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в зону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на Украину, то это было бы очень большой ошибкой. Надеюсь, что этого не произойдет. Если это будет происходить, то тогда и мы тоже будем приним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решения, которые вряд ли понравятся сегодняшнему руководству Южной Кореи.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초정밀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Я вот и сказал, в том числе и в Пхеньяне, что мы тогда оставляем за собой право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мира. Имея в виду наши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с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я и этого не исключаю.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에 대해선 요청하지도 않았고 필요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미국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동맹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군 병력을 증강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앞서 보신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에 대해선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브리핑에서 북러 조약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우려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우려는 중국과도 공유될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대응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of course, we're going to continue to evaluate our posture throughout the Indo-Pacific as needed to put us in the best possible position to be able to thwart any threats and challenges, not just on the Korean Peninsula but elsewhere in the region. 이 같은 발언은 북한과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면 인태 지역의 미군을 증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커비 보좌관은 또 북러 합의는 러시아의 절박함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에 대응해 한미일 협력 등 동맹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 발표를 환영했습니다. Welcome any support for Ukraine in its fight against Russian aggression, but that's ultimately a decision for South Korea. 다만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듯 특정 국가가 아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모든 국가를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방부도 북러 간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고 지켜볼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에 대한 지원은 철통 같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이 본격 수사 9개월 만에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취재진의 질문에도 뒷짐을 진 채 침묵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인정하십니까? 곧이어 출석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도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늘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선 사흘 전인 지난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서 공개된 두 사람의 인터뷰가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윤석열이다,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의 편의를 봐줬다는 허위 인터뷰로 선거를 훼손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인터뷰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9개월째 지지부진했던 검찰 수사가 두 사람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장이 최종 통보한 원구성 협상 시한인 주말을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협상합니다. 어제 민주당에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 몫으로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부를 포함해 원구성 협상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과 얼차려로 육군 12사단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오늘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구속심사에서는 범죄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오늘 동해가스전 개발과 투자 유치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를 엽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위험 분산과 투자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만간 해외 투자 유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부산항에서 마약 코카인이 대량으로 적발됐습니다. 이 미국산 육류가 실린 컨테이너에서 무려 11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 나왔는데요. 검찰은 원래 이 마약의 목적지가 우리나라는 아니었는데 해외 마약 조직이 이른바 배달 사고를 내면서 우리나라에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호 기자입니다. 세관 단속반이 냉동 컨테이너 속 기계실을 뜯어냅니다. 안에는 노란색의 벽돌 모양 물체가 30개나 들어있습니다. 와, 대박. 와, 진짜 대박. 포장지 속 백색 물질에 마약 간이 키트를 꽂았더니 코카인 양성 반응이 뜹니다. 지난 4월 부산신항에 입항한 미국발 화물선을 엑스레이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마약입니다. 적발된 코카인은 33kg, 시가 165억 원 상당으로 무려 1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마약 유통 경로를 추적한 검찰은 코카인의 최종 목적지가 우리나라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해당 컨테이너는 지난해 6월 브라질에서 처음 화물선에 실려 17일 뒤 모로코에 도착했는데 검찰은 이 경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남미에서 유럽으로 코카인이 밀수되는 주요한 루트이기 때문에 저희는 모로코 탕헤르항에서 계획대로 회수가 안 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도 브라질에서 출항한 화물선에 숨겨진 코카인 100kg이 이른바 배달 사고로 부산항에서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관련 수사 정보를 브라질과 모로코 수사당국에 전달하고 코카인 전량을 폐기 조치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최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노린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신체적으로 약해진 어르신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고령자를 노린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공원입니다. 지난 14일 80대 여성 2명의 가방을 잇따라 훔친 남성이 이곳에서 붙잡혔습니다. 내 다리가 아파서 지팡이 짚고 이리 가면 뒤에서 막 가방을 뺏기는 거야. 내가 놀래가지고 왜 이러는데 박수 달아놔버렸잖아. 지난 4월에는 휠체어에 타고 있던 80대 남성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던 한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두 건 모두 피의자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고령자들을 노린 절도였습니다. 고령으로 접어들면 신체적으로 반응이 느려지고 인지 능력이 떨어져 이런 절도 범행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60세가 넘는 이들에 대한 절도 범죄는 5년 동안 5천 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율로 따지면 20%가 넘습니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처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처벌 수위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인도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나 신고할 수 있는 인지적 판단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동에 못지않게 취약하다. 노인 범죄의 심각성을 좀 알려야 되죠. 초고령화 사회에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도로에서 차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건 운전자분들 다 아시는 상식일 겁니다. 지금까진 이 백색 실선을 침범했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번에 새로운 판례를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노아린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도로에서 자주 보이는 백색 실선입니다. 이 차로로 들어오면 진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규칙을 따르지만 피치 못할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건 이 차가 차선 변경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차선 변경을 안 하면은 차가 운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색 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하다 따라오는 차의 운전자를 다치게 했더라도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에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통행을 금지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해 운전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데 검찰은 백색 실선 위반을 이 경우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백색 실선은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이지 통행 금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통행 금지와 진로 변경 금지를 구분하여 규율하면서 처벌 조항도 달리 두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 서로 다른 금지 규범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별도의 처벌 조항이 있는 만큼 이번 판단으로 중대 교통사고 발생이 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배달앱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배달업체들이 앞다퉈 무료 배달을 선언했죠. 그러면서 음식점주와 라이더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는데요. 그 비용을 자신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들은 도저히 못 참겠다면서 보이콧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루 배달앱 사용을 중단하는 겁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달앱 시장 1위인 배달의 민족. 무료 배달 가게가 되려면 음식점은 배민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중개 수수료는 6.8%에 달합니다. 카드 수수료에 배달비까지 더하면 3만 원짜리 음식을 팔았을 때 떠안아야 하는 비용이 6천 원을 넘습니다. 팔아도 남는 게 없다면 음식점주들이 결국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루 배민원 주문을 받지 않기로 한 겁니다. 라이더들도 동참합니다. 기본 배달료가 3,000원에서 2,200원으로 30% 가까이 줄어든 탓입니다. 라이더 1,300여 명이 가입한 라이더 유니온은 오늘 오후 국회 앞에 모여 집회를 열고 항의에 나섭니다. 배달앱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무료 배달에 나선 다른 업체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쿠팡이츠는 9.8%, 요기요는 12.5%로 중개 수수료율을 올리면서 자영업자와 라이더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배달앱 업계는 음식점주와 라이더의 단체 행동이 규제를 강화시키는 방아쇠가 될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 급등주를 추천해주겠다. 요즘 이런 스팸 문자 너무 많이 오죠.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스팸 문자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정부도 긴급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장동건 기자입니다. 취재진과 만난 시민들은 최근 스팸 문자가 전보다 크게 늘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주식 투자 정보, 불법 도박 사이트, 아르바이트 모집 등 문자 내용도 다양합니다. 중요한 연락이 오는 줄 알고 봤을 때 그게 오니까 짜증도 나고 차단해봐도 또 번호가 다른 번호로 해서 비슷한 내용의 문자가. 최근에는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발송된 스팸 문자도 많아 무심코 눌러보기 쉽습니다. 저도 하루에 많게는 4건의 스팸 문자를 받고 있는데요. 발송자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니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이 나옵니다. 스팸 문자 폭증 현상은 실제 수치로도 나타났는데 이달 들어 지난 17일까지 스팸 신고는 2,796만 건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돈을 받고 문자를 대신 보내주는 위탁업체인 문자 재판매사 수십 곳이 최근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에 스팸 문자 발송자와 개인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어디서 온 국민의 조남과 성함과 핸드폰 번호가 털렸는지, 핸드폰 3사인지, 대형 SNS 회사인지, 아니면 정부 사이트인지. 긴급 점검에 나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출국 금지에 운전면허 정지, 그리고 명단 공개까지 양육비를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무더기 징계를 내리고 있지만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재를 받은 4명 중 1명만 양육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효성 없는 제도에 피해자들의 한숨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안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4명에게 무더기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중 출국 금지는 가장 많은 100여 명. 양육비를 내지 않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걸 막으려는 겁니다. 제재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400여 건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 문제는 꾸준히 지적됩니다. 실제로 제재 조치를 받은 뒤 양육비를 지급한 채무자는 4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내지 않고 버티면 방법이 없다는 게 여가부 설명입니다. 그냥 버티시는 거죠. 그냥 운전면허 정지를 하거나 뭐 차 안 타고 양육비 안 주겠다 뭐 이런.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운 점도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듭니다. 수차례 제재에도 한 피해자는 중증 장애인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전 남편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운전하지 마, 출국 6개월 하지 마, 그걸 제대로 이행을 받은 적이 없는 거죠. 음주운전을 해도 경찰이 와서 음주 측정하지 않은 이상은 잡아가지도 않잖아요. 또 밀린 양육비가 일정 수준에 못 미치거나 운전면허가 생계와 직결되면 제재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제재별로 대상에서 예외시키는 그 독소 조항, 그리고 조치 수위가 낮기 때문에 실제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버티면 된다는 등의 그 도덕적 해이가 조장되는. 무더기 제재를 홍보하기 전 실효성 담보를 위한 보완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임현택 회장은 자신이 죄가 없다는 건 전 국민이 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의사협회의 내부 반발에 공정위 조사까지 리더십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경찰에 출석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의료인들은 무죄라고 말했습니다. 전공의가 특별한 죄가 없다라는 거는 의사 회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저를 포함한 의협 전현직 그 임원들에 대한 혐의에 대한 여부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지는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임 회장을 비롯해 의협 관계자들은 의료법상 업무 개시 명령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 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임 회장과 의협에 대한 현장 조사를 이틀째 이어갔습니다. 집단 휴진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의협은 공정위 조사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협회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대 규모의 조사단이 나와 조사를 하셔서 지금 협회의 기능이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의료계 구심점 역할을 하는 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부 갈등까지 커지고 있어 앞으로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전공의 단체의 불참 속에 범의료계 특위 구성을 마친 의협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내일 무기한 휴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8일 의협 차원의 집단 휴진율이 30%를 넘을 경우 법대로 엄정 대응을 밝힌 정부가 시군 4곳의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가수 이명웅 씨가 음원 플랫폼에서 솔로 가수 최초로 누적 100억 스트리밍을 달성하는 새 기록을 썼습니다. 소속사 측은 어제 이명웅 씨가 음원 플랫폼 멜론의 누적 스트리밍 횟수 100억 회를 돌파해 멜론의 전당 빌리언스 다이아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고 전했는데요. 빌리언스 다이아 클럽 아티스트는 그룹 방탄소년단에 이어 이명웅 씨가 2번째입니다. 이명웅 씨는 2016년 싱글 미워요로 데뷔한 후 2020년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하면서 국민 가수로 떠올랐는데요. 진정성 있는 노래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명웅 씨. 대중음악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네요. 무더위 속에 산불 진화에 나선 소방관들을 위해 용돈을 모아 간식을 기부한 초중생 남매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아이들의 어머니로 보이는 한 시민이 문흥, 일곡, 두암, 우산 119 안전센터 4곳의 출입문 앞에 간식과 음료를 두고 갔습니다. 함께 놓인 편지에는 아이들이 모은 용돈과 문제집 한 권을 다 끝내거나 단원평가에서 100점을 맞으면 받는 1,000원 등을 모은 돈으로 기부 물품을 구매한 거라고 쓰여 있었는데요. 편지 속 광주시 북구 생용동 야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지난 18일 오후 발생해 어제 최종 진화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에 소방대원들이 큰 힘을 얻었겠네요. 인도에서 맹독을 지닌 독사가 배송된 택배 상자 안에서 발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인도 카르나타카주에 거주하는 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게임기 포장 상자를 열었다가 살아있는 뱀이 꿈틀거리는 걸 보고 말았는데요. 해당 뱀은 맹독성 안경 코브라로 확인됐습니다. 뱀이 포장 테이프에 붙어 있어서 상자를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쇼핑몰 고객 지원팀이 도착하기 전 2시간 동안 빨간 양동이에 택배 상자를 넣고 지켜보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는데요. 모두 환불을 받았지만 하마터면 아찔한 물림 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오늘 최혜병 특검법에 청문회를 엽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임성근 전 사단장, 그리고 국방부 유재훈 법무관리관 이 3명이 모두 오늘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영수 기자입니다. 최혜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12명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핵심 3인방과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은 출석을 예고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청문회에 출석해 당당하게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각각 해외 출장과 안보 상황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은 무단으로 불출석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는 당연히 부과된 것이고요. 혹은 출석하더라도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른 다양한 조치. 불참이 예상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복귀를 압박했습니다. 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 대로 그대로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주력하는 동시에 특검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최혜병 특검법은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만 가능했던 동행명령권을 입법 청문회에서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도 착수했습니다. 향후 줄줄이 이어질 입법 청문회 대비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한편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에선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총선 후 잠행을 이어가던 원희룡 전 장관이 전격적으로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유력 정치인들이 당대표 도전에 나서면서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란 분위기가 뒤집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미니 대선급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친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당대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원 전 장관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민심을 받들어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당정 일체론을 앞세운 건데 친윤 주자로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독주를 막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탄핵 싸움질만 하는 국회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한 전 위원장은 보수 정권 재창출을 강조하며 이번 주 일요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를 선언합니다. 나경원 의원도 곧 결단합니다. 그 이기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도 또 같이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오전 자신의 지역구 인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출마를 선언하는 윤상현 의원은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을 겨냥했습니다. 몇 분 총선에서 패배한 분들은 자숙의 시간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일단 미니 대선급 흥행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한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두 사람이 통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당대표 선거에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자 윤석열 대통령은 열심히 해보라며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전화 한 통이 여당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호정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캠프 사무실을 꾸린 그제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출마 결심을 전한 겁니다. 한 전 위원장은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열심히 해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거절하며 불편한 관계가 드러났지만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관계 개선에 나선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뭔가 좀 갈등 상황 아니냐고 하는 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적인 관계는 저는 당연히 풀릴 거고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정 갈등에 대한 당내 우려가 잦아들면 당심 선두를 달리는 한동훈 대세론이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친윤계 견제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예선에서 한 전 위원장의 과반 득표만 막으면 1대1 구도로 치러지는 결선에서 반한동훈 표를 결집해 뒤집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당정 일체론을 앞세워 깜짝 출마 선언을 한 것도 친윤계 지원을 등에 업은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뛰어들면서 전당대회 흥행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와 함께 지지세 확장에 나선 후보들 간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민주당에선 때 아닌 아버지 발언이 논란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말한 강민구 최고위원이 이 논란의 주인공인데요.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쓴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에서나 볼 법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이틀 전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한 차례 비판이 일자 강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문제될 게 아니라며 90도 인사 역시 영남 남인의 예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강 최고위원의 공개 찬사를 두고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무엇이든지 정치권에서는 감정이 과잉되어 있으면 받아들여지는데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은 충성 경쟁이 도를 넘었다며 북한에서 볼 법한 일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서나 들을 수 있는 민주당의 아버지 운운하는 황당한 일탈에서 벗어나 전통의 정통민주당으로 돌아오십시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사당화의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꼬집었고 김기현 의원은 역대급 아부를 능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권의 십자포화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 대표는 강 최고위원에게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무덥고 뜨거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경기도 곳곳에 올여름 첫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한편 제주도에 세찬 비를 뿌린 장마 전선은 점점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오는 주말 남부지방에 물폭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날씨 소식 먼저 김민수 기자입니다. 온도계 수치가 36도를 넘어가는 이곳은 오전부터 폭염 경보가 발령된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갑자기 좀 많이 뜨겁고 좀 피부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러닝을 쉴까 했는데 폭염 경보가 맹위를 떨치면서 평소라면 사람들로 가득 찼을 야외 테이블도 지금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고양시를 비롯해 어제 경기도 곳곳에 올여름 첫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35.4도를 기록한 서울도 폭염주의보가 발령돼
종합 상황실이 즉시 가동됐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절정이었지만 장마가 시작된 제주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1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주말쯤 남부지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체 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22일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시작되겠고 특히 전라권에는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주말에 저기압이 지나면서 일시적으로 비가 내리긴 하지만 장마가 시작되지는 않겠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최근 뜨거운 불볕 더위가 이어지다 보니 이제 에어컨을 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전력 예비율이 10% 초반대로 낮아지면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소식은 이승훈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먹자골목입니다. 활짝 문을 열고 손님을 맞던 식당들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본격적인 불볕 더위에 에어컨을 가동한 겁니다. 찌는 더위에 가정에서도 냉방 제품을 켜고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좀 차가워가지고 잘 안 켜고 자는 편인데 이번 주가 이상 기온으로 밤에 온도도 좀 너무 높아갖고 에어컨을 꼭 켜고 자는 편입니다. 현재 야외 온도는 섭씨 35도입니다. 더운 날씨에 냉방 등 전력 수요가 늘어 한때 공급 예비율은 올해 최저치에 근접했습니다. 습한 장마가 시작되고 특히 여름 휴가철이 끝나는 8월 둘째 주에는 최대 전력 수요가 92.3기가와트로 피크를 찍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구름 낀 날씨 등으로 태양광 이용률이 낮아지면 전력 수요가 97.2기가와트까지 치솟아 예비율이 마지노선인 1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한울 2호기 등 21개 원전을 모두 가동하는 한편 공공기관은 7월 셋째 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오후 4시 30분에서 5시 30분까지 냉방기를 30분씩 끄는 순차 운유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도 펄펄 끓고 있습니다. 인도에선 경찰관이 폭염에 쓰러지면서 길에서 그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도에선 이렇게 더위로 숨진 사람이 100명을 넘어섰는데요. 미국에서도 평소 에어컨이 필요 없는 동북부 지역의 기온이 4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가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규옥 기자입니다. 오토바이 옆에서 의식을 잃고 주저앉은 인도 경찰관이 있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옷을 입은 경찰관이 목조차 가누지 못하자 동료가 손으로 받쳐줍니다. 이 경찰관은 병원으로 급하게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습니다. 인도는 뉴델리 등 북부 낮 기온이 50도에 육박하면서 온열 질환으로 110명이 숨지고 4만 명이 입원했습니다. पिछले 2 दिनों में हमारे पास काफ़ी मरीज आए हैं, लगभग 22 मरीज आए हैं टोटल, जिसमें 5 मरीजों की मौत भी हो गई है सस्पेक्टेड हीट स्ट्रोक की वजह से। 이슬람 최고 성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는 폭염으로 하지 기간 최소 550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메카의 지역 온도는 섭씨 51.8도에 달했습니다. 보통 섭씨 20도 중반이던 미국 메인주 등 동북부 한낮 기온이 섭씨 40도까지 오르면서 일부 주에는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10도 이상 기온이 오른 건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열돔 현상 영향입니다. But up in Michigan where I live, 90 degrees is considered a heat wave because the population's just not conditioned to that sort of heat. 적도 부근 수온이 상승하는 엘니뇨까지 겹치면서 지구의 가장 더운 해는 작년 기록을 깨고 올해가 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핑크색 가방 안에 무언가가 꿈틀거립니다. 소리도 나는데요. 경찰이 붙잡아 열어봤다는 이 가방, 안엔 뭐가 들어있던 걸까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뉴욕 퀸즈의 한 길거리입니다. 경찰이 한 여성이 가지고 있던 가방끈을 칼로 끊자마자 강아지 한 마리가 코를 내미는데요. 놀랍게도 이 작은 가방 안에는 강아지 6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더웠을까요?
길거리에서 강아지를 판매하려 했다는 여성. 뉴욕시 경찰은 강아지를 구해내 물을 주고 휴식을 취하게 한 뒤 돌봐주고 있습니다. 여성은 체포됐고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고 하네요. 한 산모가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가 아닌 고속도로 위였다는데요. 무슨 일인 걸까요? 영상 함께 보시죠. 진통을 느낀 후 병원에 가기 전 자신의 1살 아들을 조부모 댁에 데려다 놓으려고 고속도로를 탄 순간 출산이 시작됐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일을 하러 나간 상태. 산모를 도와줄 사람은 없었는데요. Pull over. Mind you, it's just me and the toddler in the back seat. I pull over. I'm on a turnpike. I see my exit coming up, but I couldn't make it. 지나가던 견인 기사가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은 뒤 당시 위치에 대해서 신고해줘서 고속도로 경찰대가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산모와 아기를 데려가줬고 결국 고속도로 출산 소동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됐다네요. 야구 전설이 영면에 들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역대 최고 외야수로 꼽히는 윌리 메이스가 향년 93살의 나이로 별세했다는 소식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1951년 뉴욕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메이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21년, 뉴욕 매치에서 2년 등 도합 23년간 빅리그를 누볐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했는데요. 샌프란시스코와 매치에서 그가 입었던 등번호 24번은 영구 결번으로 남아있을 만큼 전설적인 선수였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5년 메이스에게 대통령 자유 메달을 수여하기로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야구 팬이 아니라면 생소할 수 있는 인물이지만 미국 주요 언론이 그의 타계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 순서입니다.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또 오묘한 아름다움을 주제로 각각 다른 개성의 미술작가 3사람이 한자리에서 만났다는데요. 이번 주엔 어떤 볼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동기 시대부터 삼국시대 토기, 영롱한 빛을 담은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 등 선조의 아름다운 정서와 지혜가 담긴 유물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해 K컬처의 품격을 높이고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국 고미술 페어입니다. 국내 유수의 고미술 갤러리 약 50여 곳이 참여했는데 서화, 고가구, 도자기, 공예품 등 다채로운 작품을 총망라했습니다. 참가자 대상으로 소반 만들기 체험 행사, 저명 인사 초청 강연, 무료 감정 이벤트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열립니다. 고귀한 유물들 한 5,000점이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미술에 대한 모르는 분들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주 작가의 물감은 각기 서로 다른 각도와 파장으로 굴절된 빛을 반사하고 간섭하면서 화려한 빛깔의 집합을 이룹니다. 평평하게 놓인 캔버스 위에 아크릴릭 물감의 층으로 쌓아 올린 윤종주 작가의 생면에서 무한대의 공간감이 느껴집니다. 사람이나 사물을 길게 느리거나 얇게 혹은 납작하게 만들어 착시를 일으키는 이양건 작가의 조각은 눈으로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존재에 대해 상상할 여지를 남깁니다. 예화랑이 일상에서 미묘하게 인식과 지각의 차이를 일으키는 작가 3인의 작품을 통해 새롭고 낯선 미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저희 작업에서 언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를 가둘 필요도 없는 거죠. 다른 식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인 오늘도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34도, 대전은 32도 등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중부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9도 등 전국적으로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전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오전 중에는 점차 그 밖의 지역으로도 확대되겠고요.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제주에 많게는 200mm 이상, 남부지방에도 최고 100에서 15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충청 지역에도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후 한때 강원과 호남 동부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4도, 대구는 22.8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촌천 33도, 청주 32도, 광주와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 등 중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되셨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